명예교수. 진짜 명예교수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한 말로, 나불나불 되는 말로 본인의 실제적인 분야가 전문 분야가 아니면서 말로 그냥 본인의 명예를 그냥 다 깎아먹는 때 넘고, 나이 가지고 우리가 뭐라면 안 되지만 배부르고 따뜻하게 편안하게 큰 어려움 없이 이 책상에서만 현장을 모르고 말이죠. 거기서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론 가지고 나불나불 되는 70대 할배요. 집에 좀 가서 손자나 좀 보소. 쓸데없이 나불나불 되지 말고. 어처구니 없는 서울대 명예교수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준 군. 최근에 이번 정부 부동산 관련된 정책 방향성이 대통령의 SNS로 거의 다 나오고 있죠. 국토부 장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그 사람은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지금 뭐 전면에 나오지도 않고,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 매일 뭐 밤에 이렇게 글을 쓰는지,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해서만 주구장창 패고, 임대사업자를 패겠다, 다주택자를 패겠다, 2주택, 3주택자도 패고, 고가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도 패고, 이제는 1주택자 중에서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들, 본인 포함이겠죠. 본인도 관저에 들어가 있고 성남 분당에 본인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 거죠. 그것도 패고. 부동산 관련돼서 정말 답이 없는 건가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러지? 왜 저렇게 폭주를 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 대통령의 정책을 이제 옳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대통령이 큰 결심했고, 이번 정책은 그 전에 어떤 정부 대통령 부동산 정책과 정말 다를 것이다. 이번에 이렇게 하면 부동산이 잡히고 모든 것이 안정화되고, 특히나 전월세 상승, 폭등, 이제 이런 것은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명예교수가 하는 논리가 항상 그런 얘기죠. 지금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 다주택자라는 사람들이 내가 실제 거주하는 집 이외의 다른 주택들은 임대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그거를 양도세 중과 때문에 또는 세금 규제 때문에 더 많이, 또는 대출을 이제 더 이상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하게, 세금으로 힘들게 하던 대출을 가지고 있던 대출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만기가 됐을 때 재연장이 안 되게 해서 갚게 만들면서 팔게 만드는, 다주택자 물건들을 다주택자들이 다 팔게 만드는 이런 정책으로 다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흔히들 생각하는 다주택자들이나 임대사업자들이 이 전월세, 특히나 이 민간 임대 공급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90% 이상, 공공임대를 제외하고 말이죠, 90% 이상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없애버리면, 그럼 도대체 시장에 나오는 이런 매물들은, 특히나 임대 물량의 공급의 안정화, 가격의 안정화는 누가 도대체 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논리는, 그런 다주택자들의 공급이 줄어든다 한들 추가적으로 나오는 집 있죠. 다주택자들이 파는 그 집에 원래는 임차인이 살았는데, 이 사람 논리는 수요도 주지만 공급도 준다, 같이 다 하나씩 줄어든다는 얘기죠. 특히나 전월세를 살던 사람들 중에서 그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물건을 그 사람들이 사게 되면, 이 사람이 원래 전월세로 가려던 수요였는데 집을 자가 마련하게 되면서 실수요자로 빠지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전월세 이런 수요자도 한 명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공급도 줄어들면서 수요도 줄어든다. 이거 맞네. 그 교수님 역시나 명예로운 교수야. 명예교수가 하는 말이 역시나 달라. 이런 일반적인 어중떠중이 너 같은 그 유튜버 같은 놈들이 나불나불 되는 거랑 논리적으로 맞잖아. 다주택자들이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다 팔고, 여기 있는 시중에 있는 것을 팔게 된다는 거는 누군가 사야 된다는 얘기죠. 사게 되면서 이것들이 다 들어가게 이 수요가 전부 다 기존에 있던 임대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임대 수요자도 줄어들게 되면서, 전월세가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누구 유튜브라든지 언론에, 특히나 어떤 사람들은 봐라, 이제 공급이 줄어들면 나중에 돼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깨진다, 이런 얘기하면서 막 칭송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역시나 명예교수답게 논리적으로 무언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말이야. 누군가 맞다고 교수라 그러면 맞죠. 야, 저 사람 교수님이야? 뭔데? 대단하다 그러면, 와, 좀 대단하다 하지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또 확증 편향이라든지 거기에 또 오류를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게 맞나?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는, 제가 여기서 또 왜 등판하지 않을 수 없나? 저도 지금 몇 년간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로서 물건을, 특히나 지방에 있는 물건을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다. 계속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그냥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던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먼저 던질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조금 가격이 저렴하거나 상대적으로 지금 좀 못난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아파트나 비아파트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비아파트 쪽에 물건을 던질 확률이 높고 뭐 그렇겠죠. 또 같은 아파트끼리는 약간 또 저렴하거나 지방에 있는 물건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좀 이게 나홀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은 가장 좋은 거 이거는 지금 던지면 안 돼. 실거주할 것들 또는 난 지금 이 지역에서 다음에는 나 여기서 살아야 되겠어라는 그런 가장 좋은 거 빼고 굳이 하나 빼고 그러니까 다 던지라 그러면 그 제일 좋은 걸 놔두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전세나 월세 이런 임대로 살고 싶은 집은 다주택자들이 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를 전월세로 돌리고 특히나 빌라 다세대 다가구 이런 쪽도 다 전세 월세 누구나 다 그것을 매수를 한다거나 내 명의로 그걸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내가 2년 4년 뭐 1년 요 정도 내가 단기로 내가 거주를 하고 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애들 학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분가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로 임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물건들이 거의 90% 이상들이 대부분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없애버리면 상대적인 하급지 상대적인 가격이 저렴한 그리고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지방이었죠. 지방 광역시 중에서도 중심가 빼고 대부분 경기도도 중심가나 여기 연결된다거나 이런 거 빼고는 외곽 쪽에 있는 부동산에서는 다 지금 물건이 거기에 되면 다 사업자들이 사라지고 다주택자들이 사라지는 게 되면 거기 물건이 늘어날 수 있겠죠. 임대 물건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수요 자체도 사람들이 글로 가지 않을 뿐더러 더 이렇게 봤을 때는 중심가만 비싸지고 지금 상황과 똑같다. 더 그런 상황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중심가만 더 비싸지고 중심가 쪽이 계속적으로 몰리게 되고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싶은 사람들 또한 그쪽으로 더 가게 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이런 외곽 지역은 그냥 공실로 텅텅 비게 되는 바로 그 명예교수가 하는 얘기는 지방에 특히 외곽에 부동산 다 없애버려. 시장을 아예 뭐 시장을 잡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시장을 그냥 존재 자체를 그냥 없애버려. 부동산 거기에 뭐 실제적으로 재산이 있던 거기 사는 사람들 거주민들이 있겠죠. 거기 주민들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거기 지역이 기반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그냥 초토화시켜버려. 끝내버려. 그냥 부동산 가격을 안정한다거나 이렇게 스무스하게 조금씩 물가 상승을 대비해서 오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그 시장 자체를 없애버리는 극악무도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의 또 반문은 아니 수요가 고정되어 있냔 말이죠. 수요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수요는 그냥 100으로 딱 고정됐습니까? 새로 매년 추가로 나오는 수요는 없습니까? 수요? 지금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확정돼 있죠. 신규로 나올 아파트 입주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서울, 경기도, 지방 앞으로 향후 그 전에 착공이나 인허가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더더더 지금 감소하는 거 신규 물량은 줄어드는 게 확정돼 있고 바로 뭐 1, 2년 만에 바로 뚝딱 지을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규 물량도 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기축, 구축에 대한 전월세 임대 물량 또한 다주택자들 다 없애버리고 임대사업자를 사라져버리게 하면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기존의 기축, 구축 이런 아파트 임대 물량도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가 이분 명예교수 말처럼 말이죠. 수요도 같이 그냥 고정돼 있으면 같이 그 일대로 다다닥 다 없어지는데 수요는 매년 새로 생기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새로 결혼을 한다거나 새로 지금 이렇게 분가를 한다거나 독립을 한다거나 성인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해마다 계속적으로 또 돌아온 결혼생활을 접고 돌아온 싱글 분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신규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인구수는 줄어도 특히 지방에도 가구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그러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 말이 맞으려면 아니 수요는 계속적으로 새로 생겨나는데 수요가 완전히 그냥 고정돼 있는 그냥 그 절대값으로 이 명예교수라는 사람이 그것을 판단하면서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대충 투자를 해봤나 모르겠어요. 부동산이라는 것을 사가지고 전세나 월세 한번 돌려봤습니까? 할배요. 거기 이론적으로 앉아서 연구하고 책상에 컴퓨터로 뭐 시뮬레이션 돌리고 저도 공대 출신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그렇게 편협하게 이렇게 바라본다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동산 소장님이라든지 실제적인 거래하는 사람들 이런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 어떤 아파트를 좋아하고 어떤 부동산 시장이 뭐 어떤 트렌드고 지금 왜 똘똘한 현채로 지금 저런 게 왜 문제인지 왜 점점 초양극화가 되는지 왜 비싼 데만 계속적으로 비싸지고 계속적으로 지방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외곽은 왜 계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도 없어지면서 이런 자꾸 양극화가 되는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 정책 문제 아닌가?
똘똘한 채로 모니까 지방인 사람들도 다 올라가서 서울 다 팔고 서울 똘똘한 채 가자. 이런 정책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취득세 중과로 세금을 다 허들을 막아버리니까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상황에다가 이번에 뭐 임대사업자를 없애버린다, 다주택자 없애버린다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지방도 부부를 끌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월세도 올라가고 전세 물량도 없어지니까 계속적으로 전세도 점점 스무스하게 올라가는데 그때 가서 올라가면 이미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정책적으로 막아놔놓고 무슨 정책이 나오면 기존에 있던 정책에서 이것도 붙이고 뭐 해준다 그랬다가 뭐 또 안 된다 그러면 또 이것도 붙이고 5월 9일까지 무조건 뭐 계약하고 작년까지 끝내야 된다 했다가 또 지금 그 살고 있는 전세입자나 월세입자는 못 내보냈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하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또 여기다 또 더 떼고 계속 정책이 막 무슨 누더기 옛날에 누더기처럼 그런 식의 땜빵 정치만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정책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전문적인 부동산 세무 하시는 이런 세무사 전문가 분들도 도대체 이런 세금에 대해서도 자신 없다고 하시는 분이 왜 나오는데 일반적인 그러면 저 같은 평사 보신 우리 주택을 평생에 몇 번 거래 안 해보는 사람들 도대체 이 정책이 뭐 맞는지 세금 관련돼서 이 계산법이 맞는지도 지금 막 골머리 터지는 상황에서 이런 명의 교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교수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현실 본인 그 경제 쪽이면 그쪽으로 연구하고 그쪽으로 뭐 후학을 양성하시던지 하면 되는데 본인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부동산이 본인 전문 분야입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찬양만 하고 그렇게 하면 무조건 대통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기는 뭐가 맞습니까? 그 맞는데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왜 역으로 갑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전월세 가격 오르고 지금 이런 데이터를 보란 말입니다. 지금 물량이 없어가지고 서울에는 막 이번 설날에도 계속적으로 막 다 오픈해가지고 물건 보러 다니시면 그렇게 많고 이번에 또 이런 또 정책들 또 바뀌면서 또 갭 투자 시대를 열어줬니 하면서 지방인 사람들 또 올라간다 그러고 이 지방의 대부분에서는 힘들다 그러고 매매가는 지지부진하고 그나마 지금 물량이 좀 없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전월세 가격이 좀 조금씩 올라간다 하지만 도대체 너무너무 갭 차이가 벌어지고 옛날에 뭐 몇 년 전에는 서울과 뭐 지방에는 가격 차이가 이만큼이었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벌어져서 이제는 내 생에 절대로 서울 아파트는 못 사겠다라는 이런 자주 섞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역시나 서울로 가야 돼. 다 팔고 서울 가자. 지금도 가자. 서울은 무조건 이 정책이 도대체 맞습니까 이게? 다 풀어야죠. 규제를. 다 풀고 서울에 있는 또 이 경기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취득세 중과액이 다 풀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지방에도 내려오고 지방 물건도 사주고 미분양도 좀 풀리고 미분양 감소하고 그래야지만 지방 경제도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명예교수 양반 지방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릴 겁니까? 지방의 부동산 지금 초토화되고 지금 다 안 살라 그러는데 다 안 살라 그러고 다 떠나고 여기다 보면 임대인도 다 죽고 임차인들도 아무도 안 살고 그럼 다 그냥 이렇게 다 그냥 끝나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도대체? 명예교수님 한번 좀 대답 좀 해보시고 그 본인의 생각하는 편협한 생각 수요가 고정돼 있다는 그 생각을 빨리 깨야 됩니다. 알고 그러는 건데 알고 그러면 진짜 나쁜 놈이죠. 모르고 그러면 본인이 모르는 투자 경험도 안 해보고 아파트도 제대로 사가지고 임대도 한번 돌려보지도 않고 진짜 이상한 임차인 악성 임차인 만나가지고 완전 월세 한번 밀려보고 그냥 집도 개판으로 쓰고 담배꽁초 500개 집에 한번 있어볼까 한번. 얼마나 임대인들이 힘든데 뭐 다주택자를 뭐 때려잡고 임대사업자를 때려잡는 정책이 뭐 옳다고? 그런 놈들 막 세금 폭탄 때리고 다 없애버리고 뭐 그런 놈들 다 뺐고 그럼 니 거부터 뺄까? 너도 그러면 그 아저씨 할아버지 너도 그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교수라는 타이틀 가진 기득권자 아닙니까? 당신이 가진 당신이 가진 명예 왜 당신만 가져야 돼? 다 뺏고 다 내려와. 너도 나눠줘. 공장에 다 나눠주자. 왜 당신만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 왜 명예교수? 왜 당신만 명예교수야? 나도 명예교수 좀 하자. 내려와. 돌아가면서 좀 합시다. 이래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폭주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선상에서 내로남불하지 말고 똑같이 하자 말입니다. 본인이 잘 모르면 공부도 좀 하고 좀 이거 좀 이상한데? 왜 지금 아무리 같은 내가 정치 색깔이라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 한 번뿐은 살지 못한 인생에서 그를 찬양하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욕이라는 소리 듣고 말이죠. 올바른 이런 정치적 신념이나 이런 거 다 일단 버리고 객관성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교수들 그 밑에 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지금 서울 부동산 문제가 무엇인지 정책이 문제인지 뭐 공급이 문제인지 세금이 문제인지 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도 해보고 진짜 이거 뭐 젊은 사람들이 정말 요즘에 힘들겠구나 물가는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는 녹아가는데 지금 유동성 때문에 이렇구나 지금 뭐 주식은 이렇게 되는데 부동산 이런 상황이고 공급이 안 되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보고 듣고 현장 얘기도 안 들어보고 요즘 젊은 사람들 왜 이렇게 집 사기 힘들지? 저기만 계속적으로 모이는구나. 더 똘똘한 채로 계속적으로 가는구나. 지방이나 외곽은 상대적으로 힘들구나. 이것을 다 듣고 보고 나서 지금 저 부동산 정책을 하는 이번 정부 그 방향이 맞는지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맞은 건 맞고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어야지 그 분야의 전문적인 교수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잘 모르면서 말이죠. 무조건 뭐 맞습니다. 예, 무조건 옳습니다. 뭐 대한민국 아름답게 되고 공정하게 되고 뭐 부동산 다 정책이 돼가지고 뭐 부동산을 뭐 잡고 왜 잡아야 되는데 아저씨요 할배요 부동산을 왜 잡아야 되냐고요 이 사람은 다주택자리 무슨 뭐 죄졌습니까 당신한테 뭐 불법적으로 뭐 거짓
뭐 남의 돈을 뺏거나 막 때려 부수고 일부러 내가 막 그 사람들 명예에 있는 부동산을 가져와가지고 내가 내 명의로 하고 이게 불법이냐고. 다주택이 불법이냐는 헌법에 있냐고. 없잖아. 근데 뭘 다주택자를 잡아. 당신이 그럼 임대 공급 주든지 이 사람아. 이 용감주의가 도대체 이거 제대로 한번 해봤습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당신이 이런 쓴소리 할 수 있을 만큼 뭐를 당신이 뭘 해봤는데 공적인 뭐 순기능을 한 게 뭐 있는지 얘기 좀 해봅시다. 임대사업 해봤어요? 원룸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임대사업 젊은 사람들 임대 줘보고 관리해보고 세금 내보고 했냐고. 그런 거 해본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런 얘기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비 얼마나 힘들고 남의 돈 벌기 얼마나 힘들고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영상을 꼭 보내주십시오. 니가 해라. 불로소득. 왜 안 하는데 그러면. 아니 그 쉽게 그냥 놀면서 돈 버는 거 왜 안 하냐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겠지. 무서워서. 너 같은 악성 임차인 만날까봐 무섭잖아. 자, 오늘 갑자기 명예교수 얘기가 쭉 듣다가 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수도 아니고 명예로운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 명예교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것만 보이나 봅니다. 탁상 공론하고 책상에 있는 뭐 데이터만 보고 대충 뭐 신문 뉴스나 보고 그래 맞다. 우선 이게 이 방에 맞지. 맞으면 지금 왜 이렇게 되냐고. 지금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월세 가격 폭등하는 얘기가 왜 나오냐고 지금. 지방도 지금 왜 인허가가 잘 안 나오고 지금 뭐 미분양도 넘쳐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막 완전 불장인 데도 있고. 이게 왜 그러냐고.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다주택자지 뭔 잘못을 했다고 그럽니까? 아무 잘못이 없죠. 열심히 돈 모아서 벌고 예전에 뭐 놀러 다닐 수 있는 그 돈을 아껴가지고 그 집 한 채 사고 월세 해가지고 돈 벌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뭐 암적인 존재인가요? 다주택자들이 없으면 나라에서 다 공공임대 다 돌릴 수 있나요? 누구 돈으로 다 지을 건데 그 아파트들. 안 되기 때문에 민간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들의 기능을 인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순기능을 말이죠. 그 사람들이 없으면 임대 분량 누가 공급할 건데. 그리고 불법도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당당하게 임대사업 하시고 물론 힘듭니다. 지금 핍박받고 저도 다 팔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애국자시고 여러분 없으면 나라 안 돌아갑니다. 진짜 이런 부동산 시장 안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떳떳해야 됩니다. 왜 뭐 세금을 탈루를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불법적인 명의를 가져와가지고 남의 걸 대신 내가 뭐 깡패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그대로 해가지고 돈 벌고 사업인데 임대 사업인데 돈을 벌어야 사업이지 뭐. 근데 우리가 뭐 자선 단체 기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누구를 만나든 간에 아니 불법적으로 하는 거 없다. 나 당당하게 한다. 임대사업 하는 게 왜 뭐 어때서? 뭐 나라에서 뭐 불법 헌법에 뭐 위배되는 거 없잖아. 열심히나 하고 관리하고 공실 관리하고 임차인 관리하고 계약하고 또 집 보러 다니고 그러면서 갈아타기 해서 도전적으로 갈아타고 그건 당연한 나의 자산을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자본주의에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목표와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는 또 같이 의시하셔 하면서 갑자기 또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 명예교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논리나 그런 쪽에 전문 지식이 참 이렇게 얕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팩트 폭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코스TV 다코스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